예. 저는 오늘 시간 8분 지키려고 그 시간 보려고 하다가 진동을 그냥 전화 벨로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. 먼저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석탄 화력 발전소의 기술적으로 어떤 그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 분야에 대한 공약을 여러 개 내세웠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냐라는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술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도 났지만 일부 영흥 화력 발전소가 LNG 어느 발전소, 오래된 LNG 발전소보다는 오염 물질을 덜 내보낸다라는 그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석탄하고 LNG는 비교가 안 된다.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안 붙여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를 비교를 하면 16배 석탄 화력이 많이 나오고요. 미세먼지는 116배입니다.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요. 그리고 석탄 화력의 배출 저감 시설을 붙여도 3.8배 석탄 화력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냐면 LNG는 워낙 오염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LNG 시설에는 저감 시설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. 그래서 앞으로는 LNG 시설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환경부가 추진할 거고요. 현재 160개 LNG 시설 중에 붙여놓은 게 6개밖에 없어요. 그것도 낙스라 그래가지고 질소산화물 저장 시설만 약간 붙여놓고 문제가 되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 시설 이런 거는 아예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3시부터 미국 나사하고 환경부가 공동 조사해서 그 당진 화력 위에 비행기로 미국 나사 큰 DC-8이라는 비행기가 와서 조사한 결과 지금 3시부터 발표하는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에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주범이라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현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30% 70%로 석탄 화력을 제한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 있습니다. 오래된 30년 넘는 노후 화력 발전소가 원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폐지하기로 했는데요. 2025년 것도 3년 앞당겨서 2022년에 하겠다고 벌써 발표를 했고요.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존에 건설하고 있는 20개 건설하고 있는 것 중에 11기는 벌써 이제 공정률이 다 90%가 넘습니다. 그리고 공정률이 10에서 90% 사이인 거는 없었고요. 작년 6월 기준으로. 신규 중에서 공정률 10%가 안 되는 거가 9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뭔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수 뭔가 긍정적으로 저희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오늘 당진 시장님이 발표도 하셨지만 당진 에코파워도 그 9기 안에 들어가고요. 또 하나 신서천도 들어갑니다. 근데 신서천은 이제 허가까지 다 나가가지고 상당 90% 이상, 그러니까 그건 진행이 좀 많이 됐고요. 당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에 2개가 있습니다. 두 개, 4기가 이제 인허가가 안 나갔는데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제가 그 대안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 기준으로 발전 그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한 100 정도 됩니다. 작년 기준으로 106기가입니다.
그러니까 한 기를 건설한다. 원자력 발전소든 뭐든 한 기를 건설한다. 그러면 1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1기가 1000kW, 1000메가와트죠. 그러니까 1기가 정도씩 되는데요. 실제 그 가동률은 LNG가 훨씬 뭐 아까도 발표를 하셨지만 37%밖에 안 되고 석탄 화력은 한 8, 90% 정도 됩니다. 그 결론적으로는 실제 그 발전하는 양은 2, 3, 4입니다. 그러니까 LNG가 20% 정도 되고요. 화력이 40%, 원자력이 30%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.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되냐면 LNG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기저발전이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력발전소만 먼저 원전하고 두 개만 쓰는 건데 전력거래소에서 기저발전, 그러니까 뭐 경제 급전을 하다 보니까 싼 거를 먼저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. 그 전력거래소 무슨 지침이라든지 뭐 작년에 이제 그 전기사업법에 환경 급전에 대한 원칙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용량이 부족한 문제는 아닙니다. 약간 그 LNG를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그게 바로 또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전이 작년에 그 순수익이 얼마 나고 뭐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. 1년에 한전에서 매출하는 게 한 뭐 56조, 50조 정도 됩니다.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기를 팔고. 근데 그게 수익이 좀 많이 남습니다. 뭐 한 2조 정도씩 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대로 뭐 이렇게 전기요금으로 가는 체계는 아니고요. 그래서 그 LNG를 뭐 신규 같은 것도 더 짓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LNG로 대체해서 짓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동도 그런 쪽으로 LNG를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이제 환경부도 LNG도 그러면 자꾸 이런 훨씬 친환경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LNG도 더 기준을 강화해서 LNG 기준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뭐 대대적인 그 저감 장치를 붙이는 건 아니고요. 낙스만 약간 좀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더, 그러니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신재생 같은 걸 대신 늘려야 되겠죠. 지금 우리나라가 4.7%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. 근데 그게 뭐 폐기물 신재생이 아닌 게 많아요. 사실은 국제 기준으로는 되게 낮기 때문에 이게 정부 공약에도 2030년까지 20% 하겠다고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늘려가는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이제 에너지 세제 개편입니다. 지금 수송용에도 뭐 에너지 세제 개편 얘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송에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되게 많이 매기는 그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경유, LPG, 휘발유 모두 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세금을 매기고요. 발전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세금을 안 매깁니다. 뭐 2012년 그때 유엔탄에 처음으로 개별 서비스에 24원 매겼다가 지금 30원 정도로 올라갔는데요.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. 그리고 대신 LNG에는 또 세금을 상당히 많이 매깁니다. 그래서 LNG를 되게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많이 매겨 놓으니까 결국에는 LNG 발전 단가가 높은 겁니다. 그래서 발전 단가도 상당히 왜곡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LNG는 한 100원 정도, 킬로와트당 100원. 그다음에 유연탄은 70원, 뭐 신재생은 150원. 뭐 계속 그렇게 일반 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LNG에 좀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LNG 그 요금이 좀 늘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세제 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서 LNG 발전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